유리함수도 뭐 크게 할 건 없어서 그죠? 유리모델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일단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유리함수인데 처음에 중요한 게 얘하고요. 얘하고 이거 애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분수함수하고 유리함수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근데 서술형 보시면 가끔 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얘가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물어봐요. 얘가. 네. 그래서 보기에 써야 되는 건데 일단은 분수함수와 유리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A가 0이 아니면서 그냥 분수식이죠, 그죠? A가 0이 아닌 식이죠. 네. 그걸 이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분수함수는 조금 달라요. 얘랑 개념 자체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제 유리함수 단원도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분수함수 단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유리함수 단원이 아니라 유리함수 단원은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알고 있는 1차, 2차 이런 다항함수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리함수 단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이 분수함수는 뭐냐면 유리함수부터 설명을 드리면 분모 또는 분자예요. 분모 또는 분자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걸 이제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분수함수는 분자는 상관이 없어요. 이 분모에 미지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네. 분자는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 분모에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분수함수의 정의고, 그래서 이 분수함수를 보시면요, 이 분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분모에 미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요것만 쓰면 틀려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냐면 AD-BC가 0이 되면 안 돼. 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조건. 이게 뭐 옛날에는 행렬로 따지던 게 있었어요. 행렬 단원에 유리함수랑 연관해서 나오니까 이게 뭐 역행렬이 존재할 조건이라 해서 뭐 나왔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행렬이 빠졌으니까 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분수함수냐고 물어봐요. 이거 분수함수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차이가 0 돼버리면 네, 이건 상수함수예요. 네, 분수함수가 아니라 이 상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얘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 지금 바로 할까요 그냥? 네. 저놈의 역함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역함수는 나중에 하고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제가 한 김에 그냥 요 문제랑 같이 해서 할게 했는데 요 문제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잡아서 자, 이게 y권 fx 그래프예요.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은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이렇게 적을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보시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뭐 X축 정근선, Y축 정근선 형태로 바꿔주는 게 표준형. 그거는 이제 뭐 평행이동 개념이니까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나눗셈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서 이거 2이 되고 몫이 2고 나머지 1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뭐 저거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X축 정근선, Y축 정근선 다 따지잖아요. 예. 근데 바꾸지 않는 이상은 뭘 모르냐면 이 부호를 몰라요. 예. 이 부호를 알아야 뭐 이쪽을 그릴 건지 이쪽을 그릴 건지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위에 거 형태를 분모로 나눈 걸로 형태를 바꾸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x랑 맞춰지고요. 이렇게 곱한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요 d 더해주면 식 변동 없죠. 네. 그리고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를 써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는 x값을 우리가 x축 정근선, 요 놈을 가지고 y축 정근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0 되는 x값. 예.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금 형태를 바꾼 거잖아요, 제가. 얘가 이 그래프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지면 요 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봐요. 얘가. 그럼 대다수 애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를 양수라고 하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확정을 못 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해주는 게 애들한테 요거 비례상수 2잖아요. 예, 양수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쓰면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2냐고 물어봐요. 그 애들이 고민을 해요. 이거 고민한다는 것도 웃기죠? 네. 그 틀린 거죠. 이거 원래 비례상수 마이너스 2가 아니죠? 얘죠, 2죠. 그죠? 네. 그 이거 왜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그 어차피 약속된 정의예요. 네, 약속된 정의. 분모에 있는 미지수가 양수인 상태, 이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우리가 비례상수를 따져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그죠? 근데 얘를 보시면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얘의 양음을 따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저놈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부호를 따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은 얘가 분수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0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a를 곱해버려요. 그래서 이 분수 형태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a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요 놈이 0이 아니니까 a가 양수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얘의 부호를 따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의 부호가 양수가 맞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요거 가끔 나와요. 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자주 나왔던 형태긴 한데 요새는 안 내더라고요. 저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요거 보시면 얘가 0이 아닌 상태라고 하고 얘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요게 비례상수잖아요. 그죠? 네. 요 비례상수는 제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요. 그럼 X정선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죠? 네. 나 Y축 정선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2죠. 그 다음 요 부분을 얘가 0 되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5가 나오죠. 이게 표준형을 빨리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거? 네. 애들한테도 설명해주긴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얘가 양수이면서 0이 아닌 상태에서 요놈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걸 이 x 자리에 넣은 값이 바로 비례상수예요. 이해하시죠? 네, 해석을 그냥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요놈 한번 볼게요. 여기서 a와 b랑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얘와 얘랑 관련 있는 게 바로 x축 점근선이죠. 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x축 점근선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예요. 그죠? 네. 그러면 a분의 b라는 것은 음수인 거고, 그럼 a, b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돼요. 그 다음 a하고 c. a하고 c는요, 요거예요. y축 점근선. 양수죠. 그러면 a분의 c가 y축 점근선이니까 a분의 c가 양수인 거니까 부호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틀렸죠. 그죠? 네. bd. 이거 아마 t계열 밑이나 k계열까지 내시면 잘 몰라요. 이거 위에 바는 그래도 잘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요 놈이죠. 이 사라지는 거. 그죠? 네. x에다 0 대입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y축 절편이에요. y절편. 그래서 이게 b분의 d예요. b분의 d가 음수니까 이것도 또 틀렸죠. 그죠? 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상수랑 관련이 있는데 요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요게 비례상수의 부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상태는 AD-BC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양수인 거죠. 그죠? 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맞는 거죠. 요게 이제 모의고사 나왔던 거예요. 예. 예전 모의고사. 요거랑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수함수하고 유리함수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린 거. 요게 이제 요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 얘가 0이 돼버리면 밑에와 상관없이 이게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네, 상수함수니까 분수함수가 아니에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중요한 게 제가 프린트 드린 것 중에 1번. 여기 뭐 점이랑 관련 있는 거긴 한데 이게 S계열 내도 한 1% 내지 2%만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이거 의외로.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제 기억으로 셀인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 찾아낸 거예요. 옛날에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셀에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거 보시면 분모 분자에 x 곱하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대칭지선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들. y = x분의 k의 대칭직선은 y = 뿔마 x죠. 그죠? 네.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 그죠? 그 두 개 함수가 얘에 대해서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칭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옮긴다 치면 대칭 직선도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네, 대칭 직선도. 그래서 어떠한 유리 함수든지 대칭 직선의 기울기 뿔마 1은 절대로 안 변해요. 저 뿔마 1은 절대로 안 변하는 저 기울기인 거고 그냥 요 식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안 변하는 거고요.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어요. 대칭점이 바로 두 점근선의 교점이잖아요. 네, 그게 대칭점인데 요게 대칭점의 교점이에요. S축 점근선, Y축 점근선 교점, 그게 대칭점인데 얘는 2,2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대칭 직선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요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걸 물어봐요. 얘를 정리를 하시면 x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돼요. 시험 문제 뭐라고 되냐면 이 fx라는 놈이 y = x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대칭 직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요? 기본 문제 이 비스텝에 있는 거예요. 센 비스텝. 거기 뭐 있죠 거기. 그거 디귿에 있네요. 그죠? 이 대칭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걸 또 대칭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얘가 대칭 이거에 대해서 대칭 아니면 이해하시죠? 이게 얘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수식의 성질이에요. 분수식. 대칭점 2,2잖아요. 그리고 비례상수가 요거 2 되는 건 넣으면은 7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0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딱 보면 y 이퀄 x에 관해서 이렇게 그렸다가 치면은 y 이퀄 x에 관해서 대칭 맞아요. 이 상태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단 이게 붙어야 되죠. 네, 이게 분모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붙어요. 네. 이렇게 돼요. 이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땜통 같은 거예요. 대칭이 안 돼요. 그죠? 땜통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빠지죠? 그죠? 여기 빠져요. 이거. 그럼 얘를 실제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빠진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죠.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 얘가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묻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것 때문에. 그럼 여기도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요 지점도. 근데 여기는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대칭인 그래프가 아니죠. 그럼 그 얘기는 말장난이긴 한데 뭐 여태까지 그렇게 나온 문제는 없어요. 얘를 대칭 직선이라고 쓰는 순간 또 틀려요. 그죠? 이게 대칭이 아닌데 어떻게 대칭 직선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치사하게 된 적은 없는데 의미적으로는 알고 계신 게 되고 분수의 성질이에요. 분모 애들이 이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함정 파서 내는 문제들도 많아요.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 신성고에서 이걸 낸 적이 있어요. 논란이 좀 많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따라가라 그래요. 저는 학교 선생님 따라가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무심코. 이거 그죠? 이거 바꾸고 뭐 이런 형태로 되죠? 역함수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겠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이게 써 있어요. 그죠? 네, 무심코 지나가는 이 조건이 써 있어요. 이게 써 있으면 참이에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안 써 있어서 신성고에서 틀리다 그랬던 거예요. 왜? 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하냐 이거죠. 치사하죠. 네, 근데 치사한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요. 이게. 네. 저도 애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이게 분수로 썼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게 일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원래 그전에도. 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역함수 이게 다룬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학교 선생님은 그냥 이걸 안 썼다 해서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애들한테는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하죠. 네.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이거 써주는 게. 써주시고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K가 양수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각 쌍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각 쌍곡선이고, 이 직각 쌍곡선 애들 물어보더라고요. 왜 직각 쌍곡선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쌍곡선 배우잖아요. 기하에 보면 이 점근선 두 개가 수직인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이 대표적인 게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죠? 두 점근선이 수직인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직각 쌍곡선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서 뭐 다 서 주셔야 돼요.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뭐 요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 넘겨서 넘긴 게 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죠? 요게 여기에 임의의 점 하나를 잡았을 때 정근선까지 수선 내린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항상 일정해요. K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뭐 이렇게 그리나 넓이가 다 똑같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A, B, C 뭐 대수관계 이런 거. 그럼 얘랑 넓이는 똑같은 거고, 그죠? 예, 얘가 더 큰 거고 얘네보다는, 그죠? 예. 그것도 이제 모의고사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이 저거 정수점. 그래프의 해석이기도 한데 뭐 격자점이라고도 해요. 격자점.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x, y가 모두 정수인 점 몇 개냐고 물어봐요. 이거. 이 대입하는 놈들도 봤어요. 하나 다 대입을 하고 있더라고. 그죠? 근데 이를 제외한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하냐면 이거 먼저 설명해줘요. 이렇게. 이거 x, y 정수인 거 찾으라고. 그게 더 잘 풀어요. 이거는 연립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 3. 그죠? 그럼 마이너스 6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정수와 정수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 5일 때 이거밖에 없어요. 4개.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y로 정리를 해보라고 시켜요. 네. 이거 y로 정리하면 돼요. 이거 넘겨가지고. 그럼 저 그래프 나와요. 어디 갔죠? 지원이네. 유리함수 나와요.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근데 이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대수 파트인 거고 수를 다루는 거고, 그죠? 저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격자점 개수 몇 개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또 배운 게 이거니까 이거 넘겨가지고 또 하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죠? 네,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고.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걸 표지형으로 바꿔요. 얘를. 그럼 이제 또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근데 배웠잖아요, 우리는. X축정선, Y축정선 2고요. 그 다음 비례상수 이거 0 되는 거 대입한 거.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표준을 바꾼 거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잖아요. 그죠? 이미 정수예요. 그럼 얘도 정수이면 돼요. 그죠? 그럼 얘가 5의 약수에다 뿔마 붙이는 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원래는 이 방법이 더 깔끔해요. 이 방법보다는. 그럼 거꾸로 이거 설명해 주실 때 이걸 해도 돼요. 예. 방정식 할 때 유리함수 어차피 한두 번 애들 배운 애들 있으면 걔네들은 이걸로 설명해도 돼요. 이거는 거의 안 틀리더라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행이동, 그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래서 얘가 가진 모든 걸 그대로 평행이동된 거예요. 그걸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도 뭐 크게 설명하진 않아요. 내용적인 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이쪽만 이렇게. 자, 저 그래프에서 이미 한 점에서 x축과 y축의 수선 내린 요 사각형, 그리고 요 사각형 넓이 똑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애들은 이게 혼동되거든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려요. 네. 이 넓이도 똑같고, 뭐 이 넓이도 똑같고, 애들 이렇게 풀어버려요. 네. 여기서 내려서 사각형 넓이 똑같은 건 정근선에 내린 거예요. 네. 정근선에 내린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냥 미리 잡고 푸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시험 문제가 두 종류예요. 뭐냐면 사각형 둘레의 채소가 있고요, 사각형 넓이의 채소가 있고, 두 종류예요. 네, 두 종류인데 넓이가 그나마 둘레가 기본이라고 하면 넓이는 실력 정도. 근데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둘레부터 먼저 풀게요.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2배. 이거 2개 더한 거죠? 이렇게. 좀 이따 여기서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더 해드릴게요, 그냥. 네. 그 요거 산술기야. 그래서 이 두 개 산술기야 쓰시면 돼요. 네. 바로 나오죠. 등호 성립할 때는 요 놈과 요 놈을 산술기야 썼으니까 요 두 개가 같을 때, 그죠? 네. 그럼 a-1의 제곱이 4인 거니까 얘는 뿔마 2. 그럼 a는 3 또는 마 1. 근데 요건 탈락. 그래서 a가 3일 때 최소로 가져요. 그래, 둘레가. 그 다음이 넓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네, 요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것도 하나의 유리함수예요. 그죠? 얘도 하나의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차수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 y축 정선 4, x 요 비례상수 요거 0 되는 건 넣은 거니까 4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뭐가 빠졌죠? 어디요? 어디요? 아, 여기. 됐죠. 근데 요런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응용 문제인데 한번 할게요, 제가. 직선이 한 점하고 저 곡선이 한 점의 거리 최소. 이 문제. 제가 이거 애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차함수도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곡선과 직선의 요 거리의 최소값을 묻는 것은 접선을 묻는 거예요. 네, 접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그죠? 얘도 똑같아요. 네, 요 정도. 그래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접할 때, 네, 그게 가장 최소예요.
그러면 이것도 못 풀어 애들이. 뭔지 모르겠네. 그럼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접선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놓고 얘하고 얘랑 같다라고 놓고 정리해서 판별식은 0 쓰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k값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쪽만 그렸지만 원래 이게 없는 이 그래프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얘는 이걸 인식을 못해요. 예.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 뿐인 거고 이거와 이거를 풀 때는 이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있는 그래프를 다 얘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푼다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뭐 큰 놈 작은 놈 중에 큰 놈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형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잡을까요? A, B 이렇게 순서 없이 엉망진창이 되버렸네 그죠? 정리 잘 하시면 돼요. 프린트에 다 있어요. 네, 문제 다 있으니까 AP 제곱 이거 최소. 얘도 시험도 잘 나와. 네. 그럼 애들이 이제 풀기 시작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P점을 이렇게 잡고 풀기 시작하죠. 구할 수 있어요. 산술이야. 네. 겁나 지저분해. 네. 그래서 위에 반 애들은 이거 나오면 그냥 이차함수를 안 풀어요. 네. 코시로 풀어. 아유, 코시가 왜 나오지? 중선정리로 다 풀지.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는 99%가 다 중선정리예요. 그 중선정리는 2차 함수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2차 함수 문제예요. 그게. 근데 중선정리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죠? 네. 이렇게 잡고 여기 중점 하나 잡고 그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합은 2배죠. AM 제곱 그 다음에 PM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의 최소랑 똑같은 값인 거고 얘의 최소는 결론은 P가 아무리 움직여도 요 값은 고정이 돼요. 안 변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 놈이 최소이면 돼요. 요 놈이. 그럼 M이 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어렵죠? 점과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또 어떻게 구할지. 그것도 제가 되겠다. 이 문제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잘못된 거예요? 저거는 못 구해요. 요 유리함수하고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유리함수하고의 거리 최대 최소인데 최대는 뭐 안 나와요 거의? 최소인데 첫 번째가 뭐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원과 유리함수 이게 그다음 두 번째가 점 그다음 세 번째가 방금 한 것처럼 직선 뭐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가 이거 변형된 식이죠. 네. 저거는 뭐 2차 함수라든가 아니면 중선정리라고 할게요. 뭐 이런 형태 문제들이 나와요. 이 두 개는 한 거니까 지금 네,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원을 따질 때요?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점을 따지는 거랑 동일해요. 그죠? 네, 원과의 거리 최대 최소는 무조건 점이에요. 원의 중심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죠? 자,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푼 문제 중에 점과 유리함수의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문제가 변형돼도 두 가지예요. 외부에 있는 점이 있고요. 그 점도 외부에 있는 점이 있고
내부에 있는 점이 있어요. 요 두 가지인데 얘도 잘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좋아요. 산위권에도 풀기는 괜찮은 문제예요. 이게 이것도 잘은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게 거기 제가 드린 프린트에 있을 텐데 아마 그게 거기 8페이지에 8페이지에 그 15번이 유리함수하고 직선이고요. 16번이 Q하고의 거리니까 점이에요. 점. 이게 이 점이라는 게 원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인데 저도 뭐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절 믿으시면 돼요. 벗어나는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알겠죠? 네. 어우 잘못 쳤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요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네. 외부 100%예요. 100%. 이 외부에 있는 점이 어디 있냐면 반드시 대칭 직선 선상에 존재해요. 절대로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는 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봤는데 치환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산술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벗어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온 모든 문제도 이 대칭직선 선을 벗어난 문제는 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처럼 안 풀려요. 네. 뭐 이런 거예요. 내부는 제가 나중에 문제 하나 뽑아드리겠지만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있다 치면 여기를 뭐 이렇게 잡아요. 예를 잡으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잡아요. 여기를 뭐 이렇게 잡았다 쳐요. 그럼 이 거리를 구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뭐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그래서 치환이 가능한 형태. 예, 이게 치환이 돼요. 이렇게 t로 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또 여기서 또 다시 응용을 해요. t로 바꾸는 순간 이차함수로 바뀌잖아요. 이차함수로 바뀌는데 이런 전제 조건 안 나오죠. 벗어났네. 아이 벌써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됐다 칠게요. 이렇게 거리를 구하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러면 우리가 얘를 치환할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이게 내부점의 특징이에요. 내부점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t가 뭐가 되냐면 문제 전제 조건에 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산술기가 써야 돼요. 산술기가 쓴 게 바로 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차함수의 정의역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차함수로 풀 때 이 정의역 범위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정의역 범위가 나오게끔 뽑아내요.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네, 이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거기다 안 넣은 것 같아요. 문제를. 그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이 문제도 좋은데. 자, 요거 외부점은 거기에 문제 16번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누구나 다 똑같이 풀어요.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풀었었으니까 이거를.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어차피 뭐 큰 틀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이고 2고 2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 그래프예요. 그리고 Q점이 어디에 있냐면 0,1이래요. 여기.
물론 뭐 믿음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거 거리 구하죠. 네. 제가 되게 아무리 해봐라 이 새끼들. 응? 그럼 야 종이 빽빽하게 써요. 근데 결론은 해보시면 얘가 요 대칭직선 선상의 점이라는 거죠. 무조건. 가만 보시면 이 직선을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물론 저거 설명할 때도 설명을 해주셔야겠지만 이게 대칭점이잖아요. 유리함수예요. 그럼 이 대칭직선 이게 대칭직선이라고 치면 얘와 얘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그럼 어떤 성질이냐면 여기 위에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여기 위에 한 점과의 거리 최소를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법선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수트에 법선 나오잖아요. 이게 보시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직선 수직이라고 치면 요거와 요거의 거리가 최소가 바로 요 점 지날 때예요. 요 거리가 이게 가장 최소잖아요. 다른 데 잡아버리면 더 커지잖아요. 벗어나 버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대칭 직선 선상에 있는 점은 요 점일 때가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유리함수까지가. 그래서 그냥 볼 것도 없이 요 거리가 최소예요. 요 거리가.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이게 최소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구하지? 이걸 구해서 구하는 게 더 빠르겠나? 내가 애들 어떻게 가르쳤지? 이거죠 이거? 그죠? 2차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죠? 다른 방법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 푸시다가 잘 보면요 직선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요 대칭 직선하고 수직일 때.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이거 위에 한 점의 거리 최소값을 물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차피 평행이동 시켜봤자 얘니까. 그죠? 아하, 제가 이거 구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방법 하나 가르쳐준 게 뭐가 있냐면 물론 뭐 이것도 되지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놓고 같다고 놓고 판별식으로 해서 K값 구하는 문제도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나중에 필요해요. 이게 지금은 물론 뭐 이거 구해가지고 교정 구하는 게 더 빨라요. 빠르기는.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심화 문제라 지금 그거 프린트에는 없는데 만약에 뭐 요 거리의 최소값을 물을 때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평행 이동을 시켜요. 그냥 얘를 원점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얘 뭐 요 대칭점을 원점으로 옮기든가 그럼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질 때가 많아요. 예. 왜냐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만약 얘를 원점으로 옮긴다 치면 이 직선 자체가 y =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기가 훨씬 더 빨라요. 예. 그러니까 평행 이동 시켜서 푸는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예.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선생님 풀다 보면 아마 접하실 거예요. 뭐 최단거리 문제 물을 때는 아니면 뭐 넓이 최소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넓이 최소 같은 거. 그것도 의외로 평행이동 시켜서 푸는 문제도 꽤 많이 돼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거는
잠깐 보실래요? 저 치역이요. 이 유리함수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유리함수는 맞는데 그래프가 좀 애매한 그래프죠, 이것도. 그죠? 이게 유리함수 단원에서도 시험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걸 넘겨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x가 실수잖아요. 네, 그럼 x에 관한 판별식 0 이상 쓰면 y의 범위가 나와요. 네, 그게 바로 여기서 묻는 뭐 최대 최소라든가 치역의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꽤 많이 있어요. 저희가 물론 그래프나 이런 걸로 그린 경우가 많긴 많은데 이거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래프. 그래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리함수 절대값 그래프인데 여기 프린트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잘 나오는 것만 제가 몇 개 실어놨는데 그래프를 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많아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를 그리고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수는 너무 중요하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해요. 이 함수는. 요거는 첫 번째가 뭐 대칭성, 주기성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오목볼록. 고1에도 꽤나 나와요. 네, 오목볼록 성질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그리고 뭐 여기 우함수, 기함수 성질되는 거니까 그죠? 네, 선대칭, 점대칭 다 마찬가지죠. 절대값, 가우스, 그죠? 역수, 뭐 이런 것들. 다 이거 같은 거예요. 네,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뭐 기울기 문제.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게 대수관계. 이 대수관계가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예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얘 말고 이 주변값이 주어져서 대수관계 하게끔 되든가 아니면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왔다가 뭐 다시 또 이렇게 왔다가 또 왔다 이제 또 대입한가 하고 이제 또 비교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해요 이게. 근데 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만 해석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학년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 형태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좀 심한 내용 다뤄줄 때 다뤄주시면 되고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먼저 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잖아요. 그냥 쓸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요 그래프를 그리면 x 출정선 0이고 y 출정선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성질 하나가 더 나오죠. 해석하는 방법. 원래는 비례상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랑 그려지는 거죠. 근데 얘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말아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정근선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네, 그죠?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 구해보시면 1 나오고요. 이렇게. 자, 시험 문제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게 주로 뭐 이 문제는 이거라니까 양수인 부분만 따지는 건 이쪽 없앨게요. 일단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이렇게. 단.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경우잖아요. 네, x값이 다르면서. 제가 이쪽을 지운 게 뭐 이쪽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원래는, 그죠? 네. 근데 이쪽을 내니까 이렇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함수값이 같은 a, b가 존재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 a라는 놈이 0과 1 사이의 수인 거고 저 b라는 놈이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네. 뭐 요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니까 해석이 해석. 그리고 여기서 뭐 기울기 가지고도 많이 푸니까 이런 거. 뭐냐면 이런 거네요. 아니면 더 헷갈리게 하려면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원래는 똑같은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이걸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거를. 그죠? 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얘는 해석 a, fa와 1,0의 기울기. 그죠? 얘는 b, fb와 1,0의 기울기. 그죠? 그럼 요놈의 기울기랑 요놈의 기울기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이거는, 그죠? 네. 뭐 그런 형태들. 거기에 거의 있네요, 문제가. 그죠? 디귿 같은 거. 프린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형태만 바꾼 거지. 네,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울기 형태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기울기 기억해 두시고. 그 때로는 얘는 오목함수죠. 이건 볼록함수예요. 그 성질을 가지고 시험지 내기도 해요. 나중에 제가 함수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목볼록 성질을 내기도 해요. 시험 문제는 오목볼록 대칭 이런 거는 기본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가
이것도 눈에 익혀놓으셔야 돼요. 이 그래프도 분모하고 분자에 있는 경우 얘도 우리가 왜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0하고 1이죠.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요게 x가 0보다 작은 구간, x가 0과 1 사이, x가 1보다 큰 건데 요 1은 분모가 0 되니까 안 되고 0은 돼요. 그럼 뭐 등을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상관없어요. 자, 요런 그래프. 자, 일단 세 개로 나눠 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도 음수, 얘도 음수예요. 그죠? 네. 그럼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0 이상 1 미만일 때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되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거 수투에도 나와요, 선생님들? 수투 연속 불연수에도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그럼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 그래서 1이죠. 요거 1 안 되는 게 차이가 커요, 선생님들. 네, 애들한테도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요 그래프인데 저거 그려보시면 x축정원선 1이고요. y축정원선 1이에요. 1이고 y도 1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비례상수 2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0보다 작은 구간만 그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0 대입하면 얼마죠? 마일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하고 얘 사이 마이너스 1. 그럼 요거는 색칠되면서 1로 가죠.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1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는 불연속점 하나죠. 그죠? 네. 그리고 시험 문제 되는 거.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일 때, 해가 두 개일 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해가 두 개인 거. 물론 뭐 이것도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오든가. 그죠? 당연히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해가 무수히 많더라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면 A가 0이죠. 그죠? 네, 그거는. 일로 가면 안 되죠? 일로 가면 안 되죠? 접선일 수도 있겠네. 단.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와 요거 사이. 그죠? 뭐 그런 형태로 응용해서 내기도 해요. 애들 내면 뭐 가관이 이거 넘겨가지고 뭐 푸는 애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애들이 의외로 못 푸는 것 중에 하나. 자, 이거. 저 문제는 뭐 거의 시험 문제 100% 나와요. 내신에서도. 그죠? 네. 이게 이상한 게 설명을 해도 자꾸 이 분모를 넘기더라고. 애들 자체가. 네. 희한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거기 프린트에 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차함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요거. 네, 이차함수도 어렵진 않아요. 있나?
있네 5번 그죠? 네 5번 있네 5번. 이거는 얘랑 똑같아요.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제가 물어봐요. 얘하고 얘가 뭐니라고 물어봐요. 저거 똑같은 직선이에요. 네, y절편이 1인 직선인 것 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 그죠? 그럼 거기에 5번이 아니었지. 선생님 걸로 몇 번이? 2차함수 있는 게? 5번이요. 아 5번? 네, 5번. 5번도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2차함수예요. 둘 다 축이 1인. 네. 그 축이 1인 왔다 갔다 거리는 2차함수인 거. 그거 똑같아요. 푸는하고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그냥 얘만 잘 그리시면 돼요. 얘만. 요 범위에서.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 아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죠? 네. 요 범위에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얘가 2,3일 거고 3,2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0,1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잖아요. 이 그래프.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같거나 아래쪽에. 그죠? 그럼 이 그래프보다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A는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값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A는 이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죠. 얘는 얘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얘보다 위쪽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2차 함수는 축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 1이라는 축이라고 치면 푸는 방식 똑같아요. 5번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할 때. 그럼 만약에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거는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냥 이 점 지날 때보다 내려오면 돼요. 네, 푸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직선이든 2차 함수든. 네. 5번도 그 형태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 좀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프린트에 웬만큼 설명드린 거는 거의 문제 거의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네. 이게 특목고에서 냈던 거거든요.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시중 문제에 있어요. 이 문제가. 자, 요거 최대치에서 물어봐요. 그럼 이제 유리함수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통분을 하시면, 왜냐면 요게 주어졌잖아요. x 플러스 y의 길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x 플러스 y 1 넣을게요. 얘 1이고요. 얘 1이에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y 제곱하고 마이너스 2xy지.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요 다음부터는 좀 애들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생기죠. 유리함수죠? 예, 얘도 유리함수예요. 얘를 치환해버리면. 그죠? 근데 이제 치환이란 자체가 또 중요하죠. 전역 범위가 바뀌니까. 그죠? 네. 그거를 여기서 구하셔야 돼요. 도식에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대입하면 돼요. y 대신에 이거 2차 함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게 틀리죠. 이게 있어서. 그죠? 네.
y가 1-x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게 또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또 틀리게 나오죠, 그죠? 그럼 저 이차함수 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찾으시면 돼요. 보너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냥 이걸로 풀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이차함수 말고 잘하는 애들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면 저도 써먹진 않아요. 수업 중에 안 하는 거긴 한데 심심하니까 이렇게 돼요. 요 범위죠? 이게. 그리고 나서 xy 범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t. 그럼 t 0 이상이죠? 그죠? t 0 이상이에요. 0인 경우 빼고 유리함수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만. 근데 얘랑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복잡하네. 그죠? 그럼 여기 접할 때 접하는 순간보다 내려오면 돼요.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세요. 또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힘들겠죠, 그죠? 유리함수는 금방 끝났네. 거의 유리함수 할 때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분들.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부동식 증명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 10 나오고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이거 최소 갖고 가는 거. 요걸 치환하면 왜 t의 범위 생기잖아요. 그럼 요거 t 놓고 우리 이 그래프 배웠잖아요. y는 t 플러스 t분의 1의 그래프.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이름의 그래프. 그죠? 네. 정의역 범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최대치수 찾는 문제. 네, 이 문제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됐죠? 그럼 다음 주에 무리함수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는 없는 거죠.